여러분, 깨달음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아주 멀고 특별한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은요, 바로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걸 우리 각자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져오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아주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삶.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맞아요. 물 흐르듯이 산다. 참 아름다운 말인데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명확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빠지는 거대한 착각이 뭔지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만의 깨달음, 이게 대체 뭔지, 또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발견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길을 찾는 방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물 흐르듯 사는 삶.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게 억지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경지는 우리가 막 쫓아간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정확하고 바르게 딱 해냈을 때 그때 마치 선물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깨달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오해, 즉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죠. 깨달음 하면 딱 시다르타나 위대한 성인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도달한 경지를 나도 똑같이 복제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자료는 바로 이 생각이 착각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그 관점의 전환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정답은 하나라고 말하죠. 하지만 오른쪽의 새로운 통찰은 전혀 다릅니다. 깨달음은 여러 가지고 목표는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있는 고유한 깨달음을 찾는 거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복제가 아니라 발견인 셈입니다. 이야, 이 한 문장이 오늘 설명에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그 누구의 깨달음도 아닌 바로 너의 깨달음, 나의 깨달음,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낡은 생각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 자기 깨달음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제 그 의미를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기 깨달음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마다 삶도, 역할도,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그릇의 크기도 다 다르잖아요. 바로 거기에 딱 맞춰진 아주 고유한 각성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위계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의 깨달음과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의 깨달음은 그냥 역할이 다를 뿐이지 어느 한쪽이 더 높거나 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개념을 우리 삶 속으로 한번 쭉 끌어당겨 와 볼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기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첫 번째 예시, 바로 노동자의 깨달음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낼 때 그 안에서 자기만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굳이 다른 위대한 사람의 깨달음을 좇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라는 그 역할 안에서 아이를 바르게 키워내면서 자기만의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자기 깨달음인 거죠. 반대로 지도자는 또 지도자의 역할에 맞는 깨달음을 가져야겠죠. 사회 전체를 보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니까요. 이처럼 원리는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역할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다양한 예시들인데요. 보세요. 노동자, 지식인, 부모, 지도자, 상인, 이 모든 다른 역할에
각자 그에 맞는 고유한 깨달음의 길이 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핵심은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각자의 길을 찾아서 자기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사람들이 왜 자꾸 막히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길을 걸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노동자가 시타르타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 일도 놓치고 깨달음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을 아주 실용적인 3단계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내가 누구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역할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둘째, 그 역할에 주어진 내 일을 올바르게 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오직 나만의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당신의 삶 속에서 피어날 그 깨달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길을 힘차게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